21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주말 그 양자 구도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텐데요. 예,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의 이 21대 대선을 임하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들의 지금 동향이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지금 2차 컷오프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과반을 득표한 당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가 일단은 양자 대결로 좁혀지는데요. 양 캠프 다 본인들이 1등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찬탄과 반탄 이렇게 좀 분명히 나눠진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반탄 세력들, 특히 친윤들이 다 붙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정 정도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올라왔고요.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지금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벌써부터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캠프로 떨어지자마자 대거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네.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양 후보 토론회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이브리그잖아요. 네. 예, 지금 예선전입니다. 한 명은 지금 무임승차, 부전승으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국면이 어떻게 될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참 이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번에도 또 용병을 불러들이는, 네. 정치 첫자를 또 불러들이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네요. 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몰락이 어떻게 종지부가 될지 이번 21대 대선이 되게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자 후보들 중에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탈락의 변이 또 그 논란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치매가 아니냐라고 하는 설들이 좀 몇 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그 경선을 거치면서 이거 확실한 거 아니야? 이거는 치매가 아니고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러한 좀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괜찮을까요?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SNS, 특히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도 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이번 지금 대선 이 당내 경선이 아니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주문처럼 외고 있는 게 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기자들과 빼풀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옆에서 보좌관이 이재명 얘기해주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또 양쪽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각각이 뭔가 뭐 이런 질문까지도 너무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4명의 후보들 토론했을 때 한동훈 후보랑 얘기하면서 과학인 100만 양병설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얘기해놓고 한동훈 후보한테 어디에 적세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본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철수 진짜 우리가 한 10년 정도 전으로만 기억을 돌려보면은 정말 가장 우리 한국 사회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고, 이러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싶었는데,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SNS 내용을 보면 이분이 정말 치매의 증상이 아니고는 지금의 이 상황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홍준표 이 대구 전 시장님이셨죠. 홍준표의 경우 정계 은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말은 좀 지키는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뭐 골목 거리에서 편하게 시민들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는 자기 말에 대한 좀 약속을 지키는 게 좀 홍준표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어제 그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일단은 최종은 아닙니다. 지금 결선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두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후보보다 더 화제가 됐던 게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요, 바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오늘 조기 졸업을 한다, 정치 네. 조기 졸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남긴 게 더 이상 당내 역할 없다, 더 이상 정계에 머무를 명분도 없어졌다. 내일,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겁니다.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계 은퇴, 조기 졸업, 심지어 탈당. 그래서 더 이상 뭐 예를 들어 머물 명분 없다. 보통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떨어졌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아예 대선도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 라고까지 사실은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약간 또 좀 그런 부분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구시장이었죠. 네. 대구시장이었는데 그냥 서울시민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의 이 워딩 그대로 한다면 오늘 탈당계를 내고 대선에는 일체 개입 안 한다, 손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이제 그 뉴스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 정치인 중에는 좀 멋있다, 자기 약속을 말을 지킨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었네요. 그 홍준표 후보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조기 졸업도 하고 뭐 등등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탈당까지 얘기하고 뭐 명분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 당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결정타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차출론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차출론 관련돼서 홍준표 후보는 맨 처음에 철딱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다가 선거 지금 내부 경선 4자가 됐을 때는 다시 뭐 문을 열겠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용병을 불러와가지고 네. 이 모양 이 꼴 됐다. 네. 정치 초짜 불러서 이 모양 이 꼴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게 내가 이 당의 적통이다, 적장자다. 네. 정치 모르는 사람 됐고 자꾸 용병해다 이 당이 이렇게 된 거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아마 캠프 내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다툼이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 네. 그래서 아예 대선에는 난 손 뗀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의 정계 은퇴는 탈당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었고, 서울시민, 대구시장 출신이 왜 갑자기 서울시민을 선언하시는 건지 좀 약간 좀 한데 제 생각에는 서울에는 집이 있죠. 예. 제 생각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대선에 아예 출마조차 못했던 것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상사상에 올라 있는 홍준표가 본인에게 조여져 오고 있는 검찰 수사망을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아마도 정계 은퇴로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일정 정도 있죠. 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 오늘 수사하러 왔는데 뭐 어제 또 이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잡으러 왔다라고 첫인성을 내뱉었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뭐 낙선되고 뭐 이런 부분 예상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하고 등등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됩니다. 정치와 관련된 뭔가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수사나 등등에 있었을 때는 언론의 관심, 국민적 관심이 큰데 일반인이 되면 사실 이게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포석까지 같이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정계 은퇴, 국민의힘 탈당,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작 그 지난 20대 대선을 복귀해 보면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였잖아요.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당선되고 홍준표가 후보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 즉시 90도 폴더 인사를 했던 게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네. 누구보다 이 정치의 생리, 권력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망에서 피해 보려는 속셈은 또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점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부전승으로 올라간 지금 결승전에 먼저 올라간 당사자가 있고요. 뭐 이미 언론에도 공개가 됐지만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덕수 만나서 잘 얘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당에 지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를 이불입으로 전락시키는 더 큰 텐트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 당의 지도부들이 할 얘기인가, 자기 당의 주가를 좀 더 높이고 더 크게 좀 붐업을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당내 경선 자체를 이불익으로 지금 전락시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당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스스로 망하는 길을 지금 제 발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실은 여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을 좀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인가 보았는데 생각보다 물론 이렇게 빨간 그런 풍선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윤 어게인 그런 피켓을 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그 당일날 의외로 되게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세력이. 마찬가지로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나름 그 중요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을 때 채 50여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언론에서 보이는 것과 별개로 실제 현장과 거리의 민심은 국민의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 친윤들이 완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획 자체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친윤들이 지지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랑 단일화 하는데 김문수가 훨씬 용이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김덕수라고 자기가 뭐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맨 처음에 해당해라고 얘기했다가 뭐 일단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선지 뭐 빅텐트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둔다 했다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아니 당내 경선하고 있는데 왜 빅텐트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달리 이렇게 결을 했는데요.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친윤 그룹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핵심 그거죠. 이번 판 안 돼. 그런데 이번 판은 일단 안 되더라도 다음에 당권은 잡아야 돼. 당권을 잡으려면 한동훈이 되면 안 돼. 이게 지금 너무나 명확한 프레임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다수 의원들이 지금 붙었기 때문에 될 가망성은 높으나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네, 몰락해 가고 있는 국민의힘 2부 리그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그닥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2부 리그 관전평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